역사는 쉬지 않고 흐른다. 우리는 그 역사의 강을 따라 흘러가 버리는 운명을 안고 태어난 인간들. 장틀에 소복하게 쌓였다가 바람 한 번 불면 포로로 날아가 버리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 것이다. 그러니 짧은 여행길 같은 인생에서 욕심 따위는 버리고 걸어도 좋다. 죽음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애석해하지 말지어다. 그것 또한 삶의 일부인 것이니.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낸 페루, 내 영혼에 바람이 분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인 손미나는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를 졸업하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7년 KBS에 입사해 10년간 KBS 뉴스9, 도전 골든벨, 가족 오락관, 세계는 지금 등을 진행하며 간판 아나운서로 활동했고 2004년 휴직 후 스페인으로 떠나 공부하고 생활한 경험을 토대로 첫 책 스페인, 너는 자유다를 펴냈습니다. 이후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지고 여행 작가로 인생 제2막을 시작했는데요. 2007년부터 전 세계를 누비며 일본 여행기 태양의 여행자, 아르헨티나 여행기 다시 가슴이 뜨거워져라를 집필했습니다. 해외 입양을 다룬 엄마에게 가는 길로 번역에 도전했으며 장편소설 누가 미모자를 그렸나를 출간하며 소설가로 데뷔했습니다. 현재 여행작가로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의 편집인으로 손미나 앤코의 대표로 알랭드 보통의 인생학교 서울의 교장 선생님으로 인생 제3막을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구 반대편으로 아마존에서 마추픽추에 올라 티티카카에서 나스카까지 또다시 쿠스코 이렇게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작가의 프롤로그와 제4장 티티카카에서 나스카까지의 에피소드 중에서 티티카카 호수 사람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나와 당신을 안아줄 가장 완벽한 장소, 페루. 사람들은 내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 당신에게 여행이란 무엇인가요? 그럴 때마다 여행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는데 여행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놀라곤 한다. 여행은 영혼을 위한 비타민이자 가장 솔직한 자아를 마주하는 길이며 새로운 나로 거듭하는 부활의 과정이기도 하다. 일종의 명상이나 수련처럼 자신을 비우고 단련하는 가장 신나는 방법이고 시들해진 일상에 호기심과 열정을 다시 채워 넣어준다. 어디 그뿐인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나 뜻밖의 인연을 선물해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버킷리스트 상위권에 여행이라는 단어를 올린다. 여행은 그 자체가 꿈이며 우리를 끝없이 꿈꾸게 하고 때로는 꿈이 현실로 바뀌는 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행은 인간이 가슴에 품고 사는 우주를 확장시키고 내면의 성장을 도와주는 길 위의 학교다. 단언컨대 한 번 여행을 할 때마다 당신의 영혼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모난 부분이 깎여 부드러워질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행자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아예 그것을 직업 삼아 살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직 10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행을 통해 얻은 것은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인생의 부정적인 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것이 가장 다행스럽다. 나는 여행자로 살면서 삶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 즉 아픔, 슬픔, 실패, 좌절, 불완전함 등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내 인생의 일부로 끌어안고 공존해 살아가는
체념의 미학을 터득해가고 있다. 이것은 결코 삶을 비관적으로 보거나 자포자기하는 자세 혹은 무책임한 태도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생은 유한하다는 비극적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인간의 숙명 앞에서 여행은 가장 큰 힘과 지혜를 준다. 영국의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공항에서 일주일을 일하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다. 이상적인 여행사가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어디를 가고 싶으냐고 묻기보다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냐고 물어볼 텐데. 즉, 여행이란 유행하는 스카프를 구입하듯 혹은 당장 입에서 당기는 아이스크림을 골라 먹듯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 마음속 어딘가, 심연으로부터 들려오는 북소리에 귀 기울여 진지하게 답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온다. 내게는 지난 3년이 그랬다. 떠나라. 떠나서 비우고 던지고 다시 채우고 돌아오라는 소리가 가슴을 울려댔다. 알랭드 보통이 얘기하는 이상적인 여행사라면 그 당시 나를 위한 여행지로 분명 페루를 권하지 않았을까? 너무 큰 슬픔이 갑작스레 영혼을 삼켜버려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안아줄 가장 완벽한 장소가 바로 페루일 테니. 3년 전 나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영원히 이별하는 고통스런 체험을 하고 말았다. 어리석게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나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엄청난 회한과 슬픔이 가슴을 찢었고 삶의 의욕을 잃었으며 그리움의 늪에서 헤어날 방법을 알 수 없었다. 시간의 흐름으로도 옅어지지 않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느낌표로 가득하던 내 우주가 하루아침에 온통 물음표로 채워진 것 같아 혼란스러웠다. 그 무렵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여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치유가 절실했던 나를 인생의 허망함을 목격하고 벼랑 끝에 선 채 위태로이 버티고 있던 나를 부르던 땅, 바로 페루였다. 남미 대륙을 호령하던 잉카인들의 놀라운 문명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영적인 기운으로 가득한 페루. 그곳에 가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의 숙명을 조금 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고 싶었다. 해발 3,000m를 넘나드는 고산지대 고대 도시들을 거닐며 인간과 신을, 현세와 영혼의 세계를 연결해준다는 전설 속의 새 콘도르를 보고 싶었다. 저마다의 이야기와 오랜 비밀을 간직한 깊은 계곡, 그 사이를 수천 년째 흐르는 강물 앞에 서면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평화로움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페루에서는 나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일이 가능할 것 같았다. 마추픽추와 잉카인들의 산책로, 티티카카 호수에서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나스카 라인을 비롯한 프리잉카 시대의 유적들, 지구상에서 신들의 세상에 가장 가까운 나라 페루에서는 맑은 영혼을 얻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여행을 통해 실제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간절히 소망하는 일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페루에 가고 싶다. 언젠가는 페루에 갈 것이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더니 정말로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 봄 나는 드디어 페루로 떠날 수 있었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기꺼이 다시 할 수 있을 만큼 멋진 여행이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행을 마치고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질 수 있는 이야깃거리들을 가지고 돌아와 참으로 기쁘다. 일상의 고민과 삶의 무게에 지쳐 따스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영혼의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필요한 당신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특별한 여행길에 만난 하늘, 구름, 산, 바람, 무지개,
잔디, 노을, 나무와 햇살, 맑은 공기와 별들, 그리고 안데스의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티티카카 호수 사람들. 해발 400m에 호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호수의 면적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넓기까지 하다면 아직도 감탄하기는 이르다. 티티카카는 100만 년 이상 물이 끊이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이면서 바다였던 부분이 화산 폭발 때 솟아올라 호수로 남았을 가능성이 높은 흔치 않은 역사를 지닌 곳이다. 하지만 티티카카 호수에서 자연 환경보다 더 신기한 것은 그 척박한 환경에 적응하며 수천 년 동안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푸노의 작은 항구에서 배를 타고 차가운 물살을 가르며 30분 정도를 달리니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면서 믿기 힘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티티카카 호수에만 존재하는 갈대의 일종인 토토라를 엮어 만든 섬들이 둥둥 떠 있고 그 위에 화려한 전통 의상 차림의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서 있었다. 도무지 믿기 어려운 희한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 신비로운 섬의 이름은 우로스. 총 40여 개의 섬 중 한 곳에 배가 멈추어 섰다. 호기심 가득한 마음을 안고 배에서 내리는 순간 매서운 추위가 뼛속을 파고들었다. 마추픽추 같은 산악지대와는 또 다른 습기를 머금은 추위여서 그런지 두툼한 내복을 2벌이나 껴입고 알파카 망토를 둘렀는데도 온몸이 으슬으슬했다. 그런데 우루스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와중에 모두가 맨발이었다. 애초에 물고기처럼 그 환경에 적응해서 양말이나 신발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했다. 그래서인지 피부는 마치 파충류의 그것처럼 단단하고 두꺼워 보였다. 혹독한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루스 사람들은 스스로 검은 피를 지닌 민족이라 믿어왔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력이 강한 이유는 비단 추위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은 건기와 우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수면과 높은 해발 고도 때문에 엄청난 자연의 적응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이 죽으면 그냥 호수에 던지고는 그 물에서 다시 고기를 잡아먹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다. 마을의 대표격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2분이 관광객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갈대로 섬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껍질을 까면 하얀 속을 드러내는 토토라를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엮어 호수 밑바닥에 연결된 줄과 잇는 것인데 사실 나로서는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알쏭달쏭할 뿐이었다. 무엇보다 그렇게 엮은 섬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직접 발을 딛고 서서도 믿기 어려웠다. 본래 목적은 누군가 침입하면 곧바로 그 연결고리를 끊고 섬을 배삼아 쉽게 달아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섬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2 섬을 엮고 그러다 헤어지면 끊어버리기 위한 용도라는 말에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토토라는 용도가 다양해서 섬을 만들고 집을 짓는 재료일 뿐 아니라 우루스 사람들의 주식이자 상처 부위에 쓰는 약이기도 했다. 우루스 사람들은 주로 티티카카 호수 일대에만 사는 특이한 물고기와 새들을 사냥해 먹고 나머지를 육지 사람들과 물물 교환한다. 솔직히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엿보았다기보다는 여행객들을 위한 퍼포먼스를 보고 기념품을 사는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점이 좀 아쉽긴 했다. 그러나 상수를 앞세우는 여행사를 통하지 않으면 섬사람의 집에서 민박을 해야 하는데 그건 나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물리적인 불편함은 참을 수 있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습하고 지독한 추위는 도무지 이겨낼 자신이 없었다. 그럼에도 다른 유명 관광지와 비교하면 우로스 섬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다. 얼토당토 않는 대가를 요구하거나 외부의 문명을 무분별하게 들여오기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 순응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가는 풍습을 지키고 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그것은 지극히 놀라운 일이다. 풍족한 생활을 위해 도시로 나가고 싶지 않느냐는 나의 말에 한 원주민 소녀는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호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섬을 유지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로만 돈이 필요하지 그 외엔 관심이 없어요. 지금의 생활에 우로스의 섬 사람으로 태어난 사실에 만족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우리는 티티카카 신의 가호를 받을 테니까요. 하필 먹구름이 오락가락했던 그날 햇살이 어두운 하늘을 뚫고 조금 더 환하게 내리기 시작할 즈음 다시 배에 올라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우루스 섬을 떠나 30여 분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타킬레 섬. 이번에는 실을 잣고 직무를 짜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지닌 사람들을 만날 차례였다. 드디어 물 위에 뜬 갈대가 아닌 진짜 땅을 밟을 수 있었는데 경사가 심한 산을 꽤 높이 올라야지만 마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했다. 바다처럼 넓은 호수에 떠 있다 보니 잠시 잊었지만 그곳은 어마어마한 해발 고도를 자랑하는 지역이었다. 배에서 내려 잠깐 걸었을 뿐인데도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지친 모습으로 숨을 고르며 고통을 호소했다. 갑자기 덜컥 겁이 났지만 가이드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다람쥐처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더니 한 손 가득 희한하게 생긴 풀을 꺾어쥐고 나타났다. 이 허브의 이름은 무냐입니다. 이것을 손으로 비벼 냄새를 맡으세요. 일시적으로 기도를 열어 산소 유입량을 늘려줍니다. 힘들 때마다 잠시 쉬면서 무냐를 코에 대고 천천히 심호흡만 해주면 문제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이드가 나누어주는 무냐를 받기 위해 손을 뻗었다. 나 역시 하나 집어들고 비벼보았는데 상당히 강한 향이 퍼져나왔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두어 번 냄새를 맡았더니 신기하게도 정신이 맑아지며 기운이 났다. 어떤 곳에서든지 사람이 살고자 하면 자연 속에서 그 비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었다. 타킬라 섬에 도착한 후로는 날씨가 맑다 못해 심한 떼약볕이 쏟아졌다. 양파 껍질 벗기듯 한 커플씩 옷을 벗어 배낭에 넣으면서 1시간가량 등산을 하고 나서야 정상에 다다를 수 있었다. 그곳에는 식당으로 쓰이는 작은 집이 있었는데 한쪽에 모여 앉아있는 섬사람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수녀의 베일처럼 길게 늘어뜨린 검은 천을 머리에 쓴 타킬레의 여인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실타래를 돌렸고 배틀 같은 것을 이용해 천을 짰다. 놀라운 점은 그 모습이 비단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연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타킬레의 연인들은 7, 8살이 되는 해부터 알파카 등의 털을 이용해 실을 잣기 시작해 평생 동안 그 일을 계속하는데 밥을 먹거나 잠을 잘 때 빼고는 손에서 실타래가 끊임없이 돌아간다. 산을 오르는 동안에 본 여인들 역시 걸으면서도 수다를 떨면서도 손으로는 계속 실을 잣고 있었다. 이건 정말 실제로 보기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일 것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한겨울 스케이트장에서나 쓸 법한 술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쓴 남자가 여행객들에게 갖가지 이야기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몸에 착용하는 액세서리는 신분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흰색과 붉은색이 섞인 모자는 싱글, 전체가 붉은 모자는 유부남임을 알리는 것이다. 또 여러 가지 색이 섞인 모자는 마을의 리더만이 쓸 수 있다. 타킬레 섬 남자들은 모두 허리띠를 차고 있는데 결혼한 사람은 아내의 머리카락으로 허리띠를 만든다. 그리고 뒷춤에 코카입을 숨겨가지고 다니다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교환해서 함께 씻는 것이 전통이다. 또 재미있는 사실 중 하나는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한 사람이 미혼인 사람보다 손윗사람이 되는데 이는 결혼을 해야 비로소 인생이 완성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신기한 이야기들을 정신없이 듣다 보니 이내 점심 먹을 시간이었다. 그날의 메뉴는 송어. 티티카카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생선 중 가장 흔하면서도 맛 좋은 것이 바로 송어란다. 고로 현지인들에게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고마운 존재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밥을 먹는 동안 한 마을 청년이 나와 정말이지 어설픈 솜씨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었는데 제목이 바로 산을 오르며 송어를 먹으며였다. 평소 같으면 어서 집어치우라 말하고 싶을 정도의 형편없는 실력이었지만 코발트 블루빛의 티티카카 호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산바람을 맞으며 먹는 송어 맛이 기막힌 덕분에 썩 훌륭하게 들렸다. 게다가 한자리에 앉게 된 사람들의 국적만 해도 멕시코, 브라질, 벨기에, 호주, 영국 등 참으로 다양해서 대화 또한 흥미로웠다. 즐거운 식사 후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한 번의 산행. 하지만 이번엔 서서히 경사가 낮아지는 아름다운 산책로가 이어졌다. 길을 걷는 동안 그곳 원주민들을 볼 때마다 가이드에게 들었던 설명을 떠올리는 재미도 쏠쏠했다. 아, 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아직 싱글? 아, 저희가 바로 마을의 리더겠네. 라고 하면서. 여자들은 모두 검은 베일을 머리에 쓰고 실타래를 돌리며 우리를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쳐다보았고, 소년들은 새끼 염소를 끌고 다니거나 실을 엮어 만든 팔찌 등을 팔았다. 무엇을 하고 있든 타킬레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너무나 근사한 옷을 걸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물론 그것은 모두 그들 스스로가 손으로 실을 뽑아 짠 것들이었다. 여전히 전깃불조차 들어오지 않는 섬나라 잉카의 후예들은 낮에는 태양에, 밤에는 별빛에 의존하며 자연의 순리대로 삶을 살아간다. 천주교가 스며들고 수많은 관광객이 드나들지만 그들은 전통과 풍습을 잃지 않고 지켜내고 있다. 그런 타킬레 사람들이 유일하게 중요시하는 일종의 윤리 강령은 바로 이것이다. 아마 수아 아마 율라 아마 킬라. 훔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지 말라. 마을을 뒤로 한 채 선착장으로 향하는 해안 오솔길. 티끌 하나 없이 맑은 공기. 바람에 몸을 떠는 노란 들꽃들. 한가로이 풀을 뜯는 새끼 염소들. 수줍은 표정으로 실타래를 돌리는 동네 여인들. 이 모든 풍경 뒤로 끝없이 뻗어있는 짙푸른 바다. 그 위에 떨어져 수만 개의 보석이 돼 흩어지는 찬란한 태양.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한참을 걷다 길 한쪽에 앉아 수제 인형을 파는 아주머니를 만났다. 전통 의상을 입은 소녀와 야마 인형, 그리고 잉카의 상징인 무지개를 테마로 만든 팔찌를 하나 샀는데, 그 순간 그녀의 까맣게 그을린 얼굴 전체로 10,000,000불짜리 미소가 번져나갔다. 문명과는 담을 쌓은 환경 속에서 오로지 전통만을 지키며 삶을 살아내고 있는 타킬레 사람들은 존재만으로, 한 줄기 빛처럼 떠오르는 미소만으로 감동 그 자체였다. 비록 단 하루뿐이었지만 참 많은 생각과 흐뭇함을 내 가슴 속에 심어준 만남이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오만과 질투, 불만과 짜증으로 얼룩져 불평하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토록 완벽하게 행복한 미소를 지어본 때가 언제였던가. 하얀 물거품을 만들어내며 세차게 달리는 뱃머리에 앉아 아주머니에게 산 봉제 인형을 손에 쥐고 멀어지는 섬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스트레스를 받아 휴가 타령을 하고 친구와 나의 삶을 비교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소중한 일들을 뒤로하는 동안에도 저 섬에는 어제와 같은 평화와 단순하기에 명확한 행복, 자연과 인생에 대한 겸허함이 가득 찰 테지. 잠시나마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돌아보게 해준 티티카카 호수 사람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더불어
그들에게 세상 가장 고귀한 신의 가호와 축복이 내려지기를.